자,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 컨설팅 4팀 유성수 대리입니다. 자, 오늘 제가 교육해드릴 영상은 네이버 검색 광고 영역 중에서도 전환율로 즉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 영역에서 어떻게 운영하여야 효과적인지 엑기스만 담아서 핵심을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모르고 현재 광고를 운영 중이시라고 한다면 꼭 영상을 보셔서 현재 내가 운영 중인 광고 방식이랑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무엇이냐부터 안내를 드리면 저희는 네이버 이제 검색 광고 영역에 가시면 또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검색을 진행했을 때 우리 사이트가 맨 위쪽에 노출되어서 나오는 파워링크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자사몰이나 우리 스마트 스토어 안에 있는 판매되는 상품을 이미지와 함께 노출될 수 있게 나오는 쇼핑 검색 영역, 그리고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블로그의 글들을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광고 영역에 노출될 수 있도록 만드는 파워 컨텐츠, 그리고 우리 브랜드 검색 또는 우리 브랜드의 소개를 하거나 맨 위쪽에 우리 브랜드가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브랜드 검색 영역, 그리고 우리 업장이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위치를 나타낼 수 있게 플레이스 영역,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가 오늘 봐드릴 거는 이 쇼핑 검색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네이버 쇼핑 검색은 말 그대로 이제 네이버 쇼핑 영역에서 상단에 노출되는 상품 단위의 이미지 중심 광고 상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모바일로 필요한 제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가을 바람막이를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쇼핑 검색 영역에서 직관적으로 이미지와 가격 등 이런 광고가 진행되는 상품들이 이제 노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는 쇼핑 영역 상단에 노출되는 상품 단위의 이미지 중심 광고 상품이고요. 광고 노출 영역을 네이버 쇼핑으로 확장을 해서 광고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리워드형 검색 광고 상품입니다. 또한 비용은 클릭당 과금인 CPC 방식으로 저희 기본 50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제 모든 검색 광고와 비슷하게 품질 지수는 항상 챙겨가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 다른 영역보다 이 쇼핑 검색 영역은 이 품질 지수 관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를 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사몰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을 직관적으로 이미지와 가격 그리고 설명들이 바로 노출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파워링크 영역과는 좀 다르게 전환에 외출에 포커싱이 좀 맞춰져 있는 매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와 같이 우리가 가을 바람막이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파워링크 영역에서도 그 브랜드나 자사몰로 인입을 될 수 있도록 광고가 진행되는 영역이 있지만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품의 이미지라든가 내가 구매해야 되는 상품이 직관적으로 보이기보다는 간단한 약간 몰에 대한 정보 그리고 직관적인 정보가 그렇게 있진 않아서 클릭을 해보더라도 바로 구매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반면에 쇼핑 검색 광고 영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관적인 이미지 표시 그리고 상품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바로 보일 수 있고요. 어떤 상품에 대한 가격에 대한 구매 건수라든가 이런 리뷰 수까지도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상위에 있을수록 클릭률도 증가를 할 뿐더러 그 상품에 대해서 니즈가 있거나 또는 상세 페이지나 후기 등을 보고서 가격까지 혹시 충족이 된다 하면 바로 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구매로 이루어지기 적당한 광고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네이버 쇼핑 광고를 진행하기 전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현재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계시다면 스마트 스토어 관리 시스템 중에서도 이 노출 관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웹사이트 노출 서비스 관리를 가시면은 웹사이트 검색 등록 영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먼저 설정함을 해주셔야만 우리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을 때 상품이나 몰에 노출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을 꼭 신청을 해두셔야 됩니다. 보시는 이 부분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하시더라도 우리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에 들어와서 얼마나 유입을 했는지 또는 얼마나 구입을 했는지 그런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어야 광고를 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는지 아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 로그 분석을 통해서 꼭 신청을 해주셔야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놓치고 가서는 안 되는 부분 체크해 드립니다. 자, 그럼 쇼핑 검색 광고로 시작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따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쇼핑 검색 쪽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새 광고 그룹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런 그룹이 세 가지 영역에서 제품 카탈로그라든가 쇼핑, 브랜드형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브랜드나 제조사가 있는 같은 경우 큰 업체 같은 경우에 좀 이쪽으로 등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특히나 이제 브랜드형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심사가 통과가 진행이 되어야만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은 쇼핑몰 상품용으로 이제 등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은 이제 광고 그룹 이름을 좀 설정을 해주시게 될 건데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품군이라든가 이런 상품 카테고리별로 이름을 설정해 두시면 관리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뒤에는 PC라든가 모바일을 따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광고 그룹 이름에다가 여기다 적어 두시면 훨씬 더 관리하시기가 편하실 거고요. 또한 밑에 보이시는 이 입찰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냥 놔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추후에 이제 그 입찰가는 추후에 계속 변경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요. 이 하루 예산 같은 경우 사실 뭐 처음에 그냥 제한 없음으로 해서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만약 한 달에 광고 예산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시면은 그 정해진 예산을 뭐 한 달로 나눠서 또는 거기에다 금액을 이제 여기다 적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다만 사실 저희가 중요하게 좀 다 봐야 되는 부분은 이 고급 옵션 부분인데요. 이 고급 옵션을 이제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매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 되게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네이버를 광고를 진행을 할 때 과연 네이버에만 노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이 네이버 외적으로도 네이버 카페 또는 네이버 블로그, 뭐 밴드라든가 또는 네이버와 파트너로 협력되어 있는 다른 사이트들도 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검색 매체, 콘텐츠 매체 이렇게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또 그 밑에 이렇게 눌러보시면은 파트너 매체도 있고, 사실 생각하시기에 우리 상품이 좀 다른 곳에 또 많이 노출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제품이 좀 보여질 만한 곳에 보여줘야 사실 눌러봤을 때도 효과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파트너 매체가 사실 뭐 애누리라든가 다나와 뭐 번개장터 이런 쪽에다가 노출이 되는데, 사실 굳이 나오지 않아도 될 곳까지 다 노출이 되게 되면은 클릭만 하게 되면 사실 사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광고비만 이제 누수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검색 매체에는 사실 네이버, 뭐 포털 매체 이쪽에만 사실 좀 노출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뭐 카페라든가 블로그 이런 쪽에도 노출했을 때 효과가 있겠다 싶으시면은 네이버 매체까지 좀 체크를 해서 콘텐츠 매체 네이버 매체까지 체크를 해서 노출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마다 사실 특성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의 광고비는 이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광고비에 맞춰서 효과적인 노출을 하시는 게 디지털 마케팅의 핵심인 만큼 이 부분은 꼭 설정을 해두시고 가셔야 되는데요. 자, 그리고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그룹이 좀 생성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PC와 모바일을 이렇게 따로 분리할 수 있게 이 광고 그룹 명에다가 이렇게 적어 두시면은 훨씬 더 관리가 수월하실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그룹을 눌러보시면은 요 새 소재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은 상품을 등록하실 수 있게 나오는데, 이렇게 위쪽에서 조금 이제 눌러서 내려오시게 되면은 여기 검색하기를 이제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상품들이 여기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그룹에서 이제 설정해 놓은 카테고리라든가 상품군에 맞게 추가를 눌러 주시면은 여기 안에 있는 이제 상품들이 그 안으로 그 카테고리에 맞게 노출을 이제 진행하실 수 있게 등록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쇼핑 검색은 핵심은 품질지수 관리라고 아까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품질지수 관리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4칸으로 좀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품질지수가 이제 4칸에서 뭐 5칸에서 6칸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한 칸으로 내려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까 검색했었던 우리 바람막이, 가을 바람막이를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상품을 가지고서 같은 상품인데 A 업체에서는 CPC 비용을 200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품질 지수는 2칸으로 되어 있고 B 업체 같은 경우는 CPC가 150원인데 품질 지수가 6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금액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A 업체가 더 위에 노출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이 품질 지수에 따라서 사실 B 업체보다도 아래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또한 노출 빈도 또한 B 업체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 사실 핵심이라고 한다면은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자리에 노출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수가 있고 또한 상위에 노출되거나 많이 노출될수록 전환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해 주시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럼 품질 지수가 등록했을 때보다 올라갔다고 한다면 우리 추후에 CPC 입찰 가격을 좀 더 조정을 해서 노출 빈도를 좀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자, 우리 반대로 품질 지수가 만약에 내려갔다고 한다면은 노출되어 있는 상품명이나 또는 사람들의 눈에 띌만하게 이런 썸네일 수정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상품명이랑 노출되는 썸네일은 어떻게 수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쇼핑 검색에 상품을 보시면 이렇게 소재 미리 보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쪽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상품명이 어떻게 노출되고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그냥 만약에 등록만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된 상품명 그리고 그 썸네일에 따라서 등록이 되지만 품질 지수를 만약에 좀 올린다고 하거나 상품명에 따라서 키워드가 정해지는 구조인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이 상품명을 좀 수정을 통해서 키워드까지 추출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보는 이 수정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눌러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 상품명이 있고요. 거기 밑에 노출용 상품명이 따로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글자 수에 맞게 최대한 우리 상품의 장점 또는 내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상품명에다 같이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소재 이미지도 원래 이렇게 되어 있었으나 노출용 이미지를 좀 더 눈에 띄는 또는 이 노출 상품명과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아까 상품명에 따라서 키워드가 좀 설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만약 검색 광고 영역 중에서도 파워링크 영역은 저희가 키워드를 이제 등록을 해서 그 키워드를 토대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 검색 영역 같은 경우는 사실 카테고리를 넣고 그냥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이버 알고리즘 이 시스템상으로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제품을 이제 눌러보느냐에 따라서 키워드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상품명에 따라서 키워드가 결정이 된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 상품명은 원래 그냥 그 상품명으로 등록했을 때 키워드가 추출된 건데요. 보시면 지금 대용량, 향 좋은, 저자극, 비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품명에서는 키워드 추출을 보시면은 향 좋은 바디로션 추천에 저희가 노출이 많이 되고 있고 또는 비건 바디로션, 바디로션 또는 대용량 바디로션 이런 쪽에 지금 노출이 많이 되고 있는 걸 보이시잖아요. 이 바디로션은 제가 좀 보습적으로 훨씬 더 기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출 상품명을 보습, 극건성 이렇게 같이 바꿔주니까 검색되는 키워드 동안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이시잖아요. 바디로션은 당연히 동일하겠지만 극건성 바디로션, 바디 보습, 바디로션 보습 이렇게 같은 상품이라도 내가 어떻게 키워드를 노출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 상품을 이 키워드로만 노출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상품명을 수정해 두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제 노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키워드 목록은 좀 어떻게 보시냐? 라고 하시게 되면은 저희 아까 보시면 이 소재 있잖아요. 여기 옆에 보시면 제외 키워드라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눌러보시면은 제외 키워드 추가라는 부분을 눌러보시게 될 텐데 그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현재 저희가 노출되고 있고 클릭되고 있는 키워드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시는 것은 우리 상품과 만약 관련이 없는데 노출이 되고 있거나 또는 클릭이 되는 키워드를 추가를 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등록되고 있는 상품군에 관련이 없는 노출이 있는 키워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계속 클릭되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광고비 누수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고 추가를 해주셔야 광고비 절약이라든가 품질 지수 관리에 좀 도움이 되고 있고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쇼핑 검색 키워드는 상품명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제외 키워드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이제 노출되고 있는 키워드가 확인이 될 뿐만 아니라 노출은 많이 되고 있지만 뭐 클릭은 되고 있지 않은 키워드가 보인다면 제외 키워드에 좀 추가를 해주시면은 뭐 광고비 절약이라든가 품질 지수 향상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모바일과 PC 분류 운영은 필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왜 귀찮게 왜 해? 또는 뭐 대부분 모바일로 볼 텐데 굳이 이걸 분리를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사실 PC보다는 모바일이 훨씬 더 노출량이 클릭량이 높은 게 사실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를 해놨을 때 사실 뭐 일단 노출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 좀 더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분리 운영을 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노출 매체를 따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 뭐 PC라든가 사실 모바일 같은 경우는 노출 순위에 따라서 지금 CPC 비용이 좀 다르게 측정이 되어 있어요. 뭐 아까 예를 들었던 가을 바람막이를 검색을 했을 때 3위에 노출되는 비용이 PC에서는 만약에 500원이라고 한다면 모바일에서는 800원 이렇게 다르게 좀 측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통합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노출 순위뿐만 아니라 업종별로 PC에서 또 등록을 했을 때 노출이 많이 되고 클릭이 더 많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보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노출 매체도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PC, 모바일 따로 운영을 해주시고 또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입찰 가중치도 따로 나눠서 운영을 해주시면은 뭐 노출이라든가 이런 비용 절약 면에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 광고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분리 운영을 하는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불필요한 매체 노출 방지가 가능하고 PC나 모바일 노출을 PC 비용이 업종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현재 내가 어떤 매체에서 더 전환이 나오고 있고 노출은 어느 쪽에서 노출이 되고 있는지 체크를 해서 뭐 노출 위치 선정이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광고 운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쇼핑 광고 검색의 핵심만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만 말씀드렸다면 현재 이제 쇼핑 광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든가 집행 중에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다음 교육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